십성의 생극에 대해서 십성의 생극. 자, 지난 시간까지는요 우리가 이제 십성의 어떤 개념이라든가 또한 이제 십성의 어떤 분류에 대해서 3시간 동안 이제 공부를 쭉 하셨는데요. 아무리 이 십성은 중요하다라고 얘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대단히 중요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사주팔자를 여러분이 감명을 내가 완벽하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첫 번째 천간지지를 완벽하게 천간 간목을 놓든 지지, 예를 들어 지지 어떤 걸 하나를 놓든 보통 하나를 가지고 1시간 이상씩 설명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정도의 어떤 자기 지식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나서 십성, 지장간, 용신격국은 결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제 건강의 문제라든가 어떤 개운의 문제는 반드시 용신의 문제로 들어가야 되니까 중요하지 않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요. 어쨌든 천간지지, 십성, 지장간. 그리고 나서 이제 저 12 이제 신살유에 가가지고 그것을 이제 어떤 감명의 어떤 그런 테크닉으로다 여러분이 접목막 시킨다면은 전혀 어렵지가 않다. 그래서 오늘은 십성의 두 번째로서 십성의 생극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시자고요. 교과서를 보시면은 뭐 주저리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적어놨어요. 적어놨는데 아마 읽어보시면은 이해가 되실 부분도 있지만은 실제 잠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 말씀을 좀 들어보시면은요. 십성은 기본적으로 생과 극의 관계에 놓여 있더라. 근데 여러분이 십성을 어렵게 받아들이지 말고 십성 그러면 제일 먼저 5개가 있어요. 그렇죠? 비, 시, 제, 관, 인이 있어요. 이 비식제 관인을 똑같이 대입을 우리가 오행으로 대입을 시켜보자고요. 목, 화, 토, 금, 수 이렇습니다. 똑같아요. 그 역할도 똑같아. 전혀 틀리지가 않아요. 똑같다고요. 자, 가령 목을 내가 주어로 놓자고요. 주어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에요. 일간,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동그라미를 쳤어요. 그렇죠? 주어 일간 나라고 하는 것은 10개의 천간 중에서 간목부터 무조건 저 끝에 개수까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일간이 뭐예요? 그랬더니 나는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일간이 뭔지를 몰라서. 그래서 무조건 일간은 간목부터 개수에 들어오는데 가령 우리가 이 비 아니면 또 목, 비경겁제 식신상간, 그 다음에 재성, 그 다음에 편관정간, 그 다음에 편인 정인을 가지고 우리는 비식적관이는데 나라고 만약에 논다면 주어를 내가 생하는 영역이 있을 거고 내가 극하는 영역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요. 그렇죠? 그래서 비겁은 식신을 생하고 비겁은 재성을 극하고 이렇게 되고 목이 화를 생하고 목이 토를 극하듯이 똑같은 관점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보니까 주어가 나예요. 내가야 내가. 내가 생하고 내가 극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부터 보면은 금은 나를 극하고 이는 나를 생해. 쉽게 말해서 수는 목을 생하고 금은 목을 극하죠. 다시 얘기해서 관은 비겁을 극하고 인성은 비겁을 생하는 구조라고요. 여기는 너가 주어가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가 나냐 너냐에 따라서 우리는 생극의 관점으로 나뉘어지더라. 그러니까 생극은 무조건 너가 나를 생하고 내가 너를 생하고 극은 내가 너를 극하고 너가 나를 극하고 2개밖에 없는데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제가 외우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역할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나, 그 다음에 일, 돈, 명예, 그 다음에 인성은 공부 이렇게 얘기를 해라 그랬어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사회적 관점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사회적 관점이래요. 자, 무조건 십성은 여러분이 앞으로 공부를 할 때는 관점을 세 가지로 무조건 가셔야 돼. 이 3가지가 첫 번째 육친적 관점, 육친의 관점. 두 번째 심리적 관점. 세 번째 사회적 관점. 무조건 이렇게 외우라 그랬어요.
이렇게 접근하지 않으면 공부가 되질 않고, 물론 우리가 보통 이렇게만 가르친다고, 육친의 관점에서만요. 근데 그러면 이제 공부가 짧아지면은 아주 귀찮아지죠. 그래서 반드시 이것을 우리가 사회적 관점으로 본다면은, 나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자존이에요. 그렇죠? 자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주팔자에 비겁이 많은 사람은, 목이 많아도 그래요. 목이 많거나 비겁이 많은 사람은 자존심이 대단히 강해요. 자존심이 강하다는 것은, 자존심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수성의 심리가 있고, 하나는 경쟁의 심리가 있어요. 이걸 이제 심리로다 이번엔 얘기합니다. 그래서 목이 많거나 비겁이 많은 사람은 틀림없이 경쟁 심리나 수성 심리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요 식상, 내가 생하는 거예요. 내가 생하는 것. 예를 들어서 사주팔자에 화가 많아도 비슷한 일이 들어옵니다만은, 한마디로 해서 심리적 관점에서는, 사회적 관점에서는 나의 일이요 건강입니다. 건강인데, 심리적 관점에서 나의 활동이에요. 활동이고, 한마디로 오지랖이에요. 오지랖이 굉장히 넓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가 극하는 토, 재성이 많거나 토가 많은 사람들은 돈과 관련해서 대단히 자기 관념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심리적으로 욕망계, 욕망이 많은 사람, 제욕이 많은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나를 극하는 금이 많더라, 관성이 많더라고 한다면은, 이런 사람은 명예와 관련해서 대단히 공명심이 강하구나. 공명심, 출세욕, 원칙, 이런 거를 아주 잘 표출하는 사람이구나. 또 나를 생하는 인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인성은 사회적 관점에서는 공부와 관련해요. 공부와 관련하는 것, 심리적 관점에서는 안정지향이고요. 그 다음에 무언가 자기 관심, 자기 관점에서만 무조건 세상을 바라보니까 외골수적인 어떤 그런 심리가 대단히 강하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회적 심리적 관점에서 봤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육친의 관점에서 한번 보시자고요. 육친의 관점에서 봤을 때 비겁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비롯해서 형제, 자매, 그 다음에 동료, 친구,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사주팔자에 나와 같은 비겁이 많다고 한다면은, 이 사람은 육친적 관점에서 친구들이 많구나, 형제들이 많구나, 또 나밖에 믿지 않는구나,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이 보시고, 어떤 사람이 간단해요, 아주. 그래서 여러분이 시어머니다 아니다고 하는 관점을 어떻게 보냐면, 이런 경우, 남자가 이런 경우예요. 그러면은 시모,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고부 갈등이 이미 예견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궁합을 볼 때 결혼은 해라, 하지만 어머니를 모시고 살 확률이 높지요. 고부 갈등이니까 떨어져 살아라, 같이 살지 말아라. 이런 경우에도 남자가 대체적으로 보면 공처가예요. 여자가 자기 시어머니, 자기 어머니를 중심으로 돌잖아. 그러니까 사돈 간의 관계가 아주 나빠져, 이럴 때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부모 모시고 살지 말아라, 떨어져 살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배웠나요? 나를 생하는 녀석의 십성으로다 뭐라 배웠죠? 나를 생하는 녀석, 어머니를 십성으로다 우리는 뭐라 배웠어요? 인성이라 그랬어.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내 일지에 인성을 놓은 사람들은 멀리 떨어져 살아라. 근데 인성을 놓게 되면 부모를 모시려 그래. 그럼 여러분 이제 중에서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자식하고의 관계가 유정하지요. 그러면은 대체적으로 자식이 부모의 등골을 빼내먹는 형태로는 들어가지만, 노후에 내 시주가 이렇게 돼 있어. 여기가 나의 일주죠, 일주. 그렇죠. 일주잖아. 나의 시주가 이렇게 돼 있어. 요 사람이 요 자가 아니고 갑인이 이렇게 있어, 이제. 똑같으니까 비경겁제, 비겁이 있죠. 근데 보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될 수도 있어.
끝에 여기 보니까 개수가 이렇게 시간에 올라올 수도 있죠. 이렇게. 그럼 나의 말년이잖아. 그럼 나의 어머니잖아. 여기가. 그렇죠. 아하, 내가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구나. 그러면 내가 어머니 입장에서는 내 자식이 이런 사주를 낳았어요. 그러면 나는 누가 나를 모시는 거예요? 자식이 나를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한다? 인성을 놓잖아요. 사주팔자에. 그러면 부모의 재산을 받거나 부모로부터 상속을 받거나 대체적으로 인성을 놓은 사람들이 이 다음에 잘 먹고 잘 살아요. 부모로부터 받는 게 많아가지고. 대신 내가 부모를 모실 수도 있어.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궁합을 볼 때 부모 모시는 남편이네요. 그러면 보통의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여자들이 이거 결혼 안 할래요 그런다고. 나 고생하기 싫어요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부모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누구 거예요? 결국은 자기 거라고. 모시는 건 간단하게 10년 20년 모시면 되고 그럼 재산은 내 거잖아. 근데 안 모셔도 돼. 떨어져 살다가 좀 명이 좀 다할 때쯤 되면 얼른 가서 내가 모실게 이래야지. 응? 그러면 될까요? 그러면 안 되겠죠? 요즘 애들은 안 받고 안 보신다고 그래요. 그러죠.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인성을 놓잖아요. 부모하고 연관이 많아요. 그 다음에 인성을 낳았어요. 이렇게 인성을 놓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은 이제 사주팔자를 보시자고. 자, 어떤 사람이 사주팔자가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 묘야. 이게 나야. 뭐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여기가 나를 이렇게 생하고 있어요. 나의 입장에서 누가 어머니예요? 묘목이 어머니죠. 그렇죠. 모친이야. 이 모친은 어떤 어머니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향력이 있다 없다? 대단한 사람이야. 내가 죽을 때까지 콩나라 팥나라 하는 어머니라고. 왜? 남편 자리에 어머니가 앉아서 나를 좌지우지하지요. 나를 도와주는 거잖아. 목생화하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딱 보시자마자 일지에 인성을 깔고 있는 사람은 결코 어머니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지가 않아. 그럼 이렇게 보시자고. 이번에는 개수가 이렇게 있고 여기 계묘가 이렇게 있어. 이번에는 나야. 내가 생하는 거야. 나 여명이야. 자식이 누구예요? 자식은 누구예요? 내가 생했다고 한다면 생을 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자식이잖아. 이게 자식이야. 그러면은 이 자식하고는 어떤 차이예요? 여기는 모친이 죽어라고 나를 도와주는 마마 보이잖아. 여기는. 그렇죠. 여기는 여자가, 즉 엄마가 죽어라고 자식을 위해서 도와주는 사람인데 자식의 동태가 힘이 훨씬 큰 게 어디냐면 여기예요. 여기는 우리가 지장간이라고 아직 안 배웠는데 묘라고 하는 것은 똑같이 갑, 을이 이렇게 놓여 있고 여기는 어머니의 힘 자체가 이거잖아. 그렇죠. 어머니가 힘이 강해서 도와주는 거고 자식이 마마보이가 될 확률이 높아요. 여기는 뭐예요? 자식 자체의 힘이 강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자식한테 싹 모든 걸 뺏기는 형국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어머니가 좌지우지해버려. 근데 여기는 어머니가 어때요? 자식을 주는 것 같이 싹 다 주는데 자식이 어머니의 은혜를 잘 몰라. 이런 경우는요.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간에 여기는 일지에 인성이 들어와 있죠. 내 밑에 인성을 놨으니까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올인해 주는 사람이고 여기는 인성은 아니에요. 그렇죠. 요건 뭐 내가 생하니까 식신상관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식상이 들어와 있어. 그래서 식상의 어머니들은 자식을 위해서 자기 힘을 싹 쏟아버려. 그래서 자애로운 어머니인데 여기는 어때요? 어머니가 자애롭긴 해도 좌지우지 하는 거야 아주. 그래서 이런 사람하고 결혼을 하자. 여기에 지금 쉽게 말해서 여자라고 보자고요. 여기 남자하고 남편이 결혼을 했다 이거야. 대릴 사유예요. 쉽게 말해서 남편이 집안에서 꼼짝을 못해. 자기 장모한테 휘둘려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지에 이렇게 인성을 놓는다고 한다면은 무조건 인성은 나를 생해주는 영역이니까 어머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제가 장인, 장모 이렇게 막 희모, 그 다음에 친모 이렇게 나눠 놓으니까 굉장히 어렵지만은 실제 일주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좀 빨랐을 거예요. 이렇듯이 어쨌든 우리는 육친의 관점, 심리적 관점, 그 다음에 사회적 관점으로다가 전부 다 십성을 보는 방법을 택하셔야 돼. 그래서 나 일돈 명예공부, 나 일돈 명예공부를 반드시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는데,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보자고요. 갑진이야, 일주가. 이 사람은 일지에 어떤 십성을 깔고 있나요? 일지에 어떤 십성? 그렇습니다. 내가 극하잖아. 내가 극해. 그렇죠. 목이 토를 극하죠. 그럼 일지에 재성을 깔고 있는 사람의 사회적 관점은 뭐예요?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돈입니다. 이 사람의 심적 관점을 보자고. 심적 관점은 뭐예요? 이거야. 아주 제욕, 욕망. 그래서 우리가 절간에 새우젓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노래방에 가보면 이런 사람이 있죠. 평상시는 조용하게 보이는데 노래방에 갔더니 전혀 틀려. 전 난리 부를 수도, 이런 난리 부를 수가 없어. 근데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 부를 것 같아 막. 근데 노래방에 갔더니 차렷자세로 가만히 있어. 노래 한 곡 하세요. 아이 뭘 이런단 말이야. 그리고 어떤 사람은 100점만 나오면 모자를 딱 벗어가지고 10,000원씩 내, 10,000원씩 하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어떤 사람은 책을 갖고 다니면서 어떤 노래 할래? 어떤 노래 할래?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술도 한 잔 안 먹었어. 밖에서 얌전해. 내 음악이 딱 시작하자마자 맨몸으로 나가서 흔들어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데 노래가 딱 시작하니까 마이크를 붙잡고서 끝날 때까지 놓지 않는 거야. 이제 별 사람이 다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비식재 관인이에요. 자, 재성을 놓은 사람들은요 아주 눈치가 빠르고 그 다음에 아주 잘 놀아요. 그래서 노래방에 가잖아요. 온갖 흥을 다 잡아. 꾀돌이에요, 꾀돌이. 그래서 우리가 만능 엔터테인먼트 요령꾼이요 수완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하나하나에 관해서 제가 한참 이제 설명을 드릴 거지만은 어쨌든 그러면 이 사람의 관점은 어떤 관점이 세상을 어떻게 본다고요? 어떻게 보나요? 돈의 관점에서 보겠죠. 실제 부자가 많아요. 그럼 육친의 관점으로 보자고. 이번에는 육친의 관점으로 보면은, 육친으로 보면은 내가 극하는 거잖아. 내가 극한다는 것은 나는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고. 남자는 내가 극하니까 누구예요? 부인이야. 여자는 내가 극하는 게 누구예요? 둘 다 아버지잖아. 아버지. 남녀 둘 다 극하는 건 아버지예요. 둘 다 아버지라고. 근데 우리는 아버지를 이렇게 보지 말고 남자 입장에서 부인으로 보자고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 사람은 남자 갑진 일주는 어떨까요? 돈에 관해서 무지무지 관념이 강해. 말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볼 때 이 목이라는 것도 벌써 폼생폼사잖아요. 갑목 특징이. 그렇죠? 그 다음에 쥐는 뭐예요? 동물이 용이잖아. 그 다음에 갑목의 동물은 여우를 낳았죠. 그래서 장자의 기운이 강하면서도 장남이 많아요. 폼생폼사하면서도 용을 낳기 때문에 아주 버라이어티해. 감정 기복이. 그러면서 돈을 낳기 때문에 말도 못해. 머리가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일지에 진을 놓고 이렇게 재성을 놓으면은 반드시 이 사람은 회사 생활을 오래 못합니다. 나와서 자기 사업을 하겠죠. 어쨌든 재성의 관점을 보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인신사회의 사생의 역마는 배우셨어요. 그렇죠? 역마를 놓고 있으니까 돌아다니면서 금을 만지는 사주면 살 수가 있어요. 공방수를 두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러기 아빠, 주말 부부 이렇게 살면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편관을 놓게 되면은 오직했으면 이렇게 편관을 사흉신에 제일 먼저 놨어. 제일 좋은 요소가 뭐니 해도 지금 옛날이나 돈이야, 머니, 재라고. 근데 이렇게 편관, 아주 관은 말이에요. 편관이 들어오면 아주 여러분 일진을 볼 때 말이에요. 일진. 어떤 사람이 개수가 이렇게 있는데, 기토가 이렇게 들어오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이제 편관이거든요.
요렇게 들어올 때는 쉽게 말해서 편관이 들어온다는 것은 편관은 뭐예요? 명예와 직업과 관련하는 거죠. 직업이잖아요. 그렇죠? 명예와 관련해서 명예가 어떻게 된다는 거야? 흉으로 들어가잖아. 구설이 생긴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일지를 볼 때 편관으로 들어왔네 그러면은 남하고 부딪히지 마세요. 괜히 싸운다고요. 그럼 여자야 이 사람이 여명이야. 편관이 들어왔네? 남편이네요? 그렇죠. 남편이잖아요. 기운으로 육준으로 보면 사회적 관점에서는 어쨌든 이렇게 명예인데 명예가 어떻게 된다고? 그날 남편이 반드시 저녁 때 들어와서 낮에까지는 기분이 좋았어. 여보 오늘 외식하지 뭐 그래 뭐 희희낙낙 했는데 딱 집에 들어와 가지고는 커피를 한 잔 탁 맛있게 먹고 폼을 잡고 잘라고 하는데 말이지. 커피 자리에 금이 살짝 간 거야. 여자가 이런 것도 말이지. 이랬더니 뭐 여자? 어이구 밤에 잠자려고 하다 말고 헬딱 뒤집어서 싸움이 나고 대판 싸운 거야. 커피잔이 날아가고 난리가 난 거야.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렇죠? 이거. 그래서 이런 날이 들어온다고 한다면은 오늘은 무조건 내가 참고 웃음을 선사하자. 그래서 여러분 운을 좋게 하는 방법은요. 웃음 바이러스를 많이 전파하세요. 억지로 웃으세요. 그날은. 근데 반드시 내가 아니면 남이 반드시 나를 해코지 합니다. 이렇게 관이 들어오면. 자, 그런데 두 번째 이렇게 식상이 있다고 보자고요. 식상이 들어왔어. 어떤 사람이 간목인데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이제 내년처럼 말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간목은 때렸으니까 을목을 한번 보자고. 내년이 16년이에요. 병 신년이에요. 내년에는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하는 거죠. 생하는 걸 우리가 식신상관 그랬어요. 그렇죠? 오행은 틀리고 음양도 틀리죠. 이걸 뭐라 그런다 생하는데 상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상관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두 번째 나쁜 녀석이에요. 왜 나쁘냐면 이게 오지랖인데 어떤 오지랖은 사직신이라 그래요. 사직신. 또 착각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편법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게 뭐냐면은 이래요. 조금 더 옛날 얘기를 하면 도화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도화를 이거 너 도화가 들었네 얘기하면 어때 사람들이 자가 무슨 세격이 있고 바람이나 피고 아주 나쁜 쪽으로 해석을 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어떻다고요? 남녀노소 피알 시대야. 피할 거 피하고 알릴 거 알리고 남자도 성형의 시대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이 도화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밖으로 돌아다니는 나를 알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듯이 오지랖이 들어오면은 직장을 잘 다니는 사람은 을목일주가 내년에 병신 2016년이 되었어요. 어떤 일을 제일 먼저 할 것 같아요? 무엇인가 나무가 불을 받죠. 꽃을 받잖아. 작은 나무에서 꽃이 활짝 피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무엇인가가 결과가 좋게 이루어질 것처럼 들어오는 착각이 들어와. 그래서 을목인 사람은 내년에 병신년이 되면 대개가 직장을 그만두고 창업을 한답니다. 근데 직장 그만두고 창업을 하면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결과적으로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 여러분의 일주가 일간이 어떻게 되었든 여러분이 상관을 받다고 하는 이 날이 들어오죠. 그러면 그날은 기분은 좋아요. 아주 업된다고.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화장빨이 잘 먹는 날이 있죠? 있어. 같은 날인데도 딱딱딱 치면은 아주 그런 날이 상관이에요. 그래서 그날은 마음이 욱신욱신거려요. 밖에 나가고 싶고 굉장히 나를 드러내고 싶고 그런 날입니다. 그런 날일수록 결과는 어떻다고요? 내가 뭔가가 잘 될 것 같아서 함부로 도장 찍고 함부로 뭔가를 해요. 그럼 이 상관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뭐를 망가뜨린다고 했어요? 무조건 정관, 관성을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이 상관이 들어오면 처음에 시장은 아주 창대해요. 멋있고. 근데 끝은 어떻다고요?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진에 상관이 들어왔다 그러면은 밖에 딱 나갈 때 제일 먼저 뭐부터 집에다 두고 나가야 될까요?
오케이. 그렇습니다. 지갑은 가져가세요. 카드만 두고 가시면 돼요. 지갑에 몇만 원 두세요. 그래서 상관이 들어오면 여러분 지갑 가지고 다니지 마세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상관이 딱 들어왔다. 남편이 딱 상관이 들어온 날 출근했다 그러면 여보 직장에서 제발 누구하고 싸우지 말고 열심히 해서 집에 일찍 들어오세요. 맛있는 거 해놓을 테니까. 상관이 들어오면 남자들은 대체적으로 그날 술 먹고 들어옵니다. 술 먹고 관을 패가지고 반드시 여기가 깨지든 저기가 깨지든 아니면 지갑에서 돈을 쭉 굴가지고 들어온다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 착각이 들어와서 그래. 지가 뭐나 된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 겁제, 이번엔 겁제를 보자. 뭐가 겁제가 이렇게 나쁜지 비견 겁제 중에서 겁제 이런 게 있다라고 시작해요. 어떤 사람이 보니까 경금인데 이 사람 경금 일주에게 딱 이렇게 신이라고 하는 것, 신이라고 하는 행운이 뭐예요? 같은 겁제죠. 여기 양의 금이고 음의 금이죠. 그죠? 음양 오행 중에서 음양만 틀려. 오행은 똑같을 때 이걸 우리가 겁제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겁제는 한마디로 경쟁 심리예요. 경쟁 심리인데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이 남자야. 겁제가 굉장히 강했어. 내가 강해졌어. 자, 순서가 이래요. 목, 화, 토, 금, 수 이렇게 돼 있는데 내가 너무너무 커졌어. 내가 너무너무 커졌죠. 그럼 요 화라고 하는 것을 생하고 요 화가 또 생하고 이렇게 순서적으로 가야 되는데 순서를 무시하고 바로 그걸 하려고 그래요. 이건 나의 일이고 나의 결과지요. 그러죠? 여기가. 그래서 이렇게 내가 강해지면은 순리지향에서 결과지향으로 가버려요. 이게 순리지향이죠. 이렇게 가는 게 내가 너무 커지니까 중간을 생략하고 어디로 간다? 바로 극의 단계로 가는 거예요. 즉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순리적으로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일 순서를 빼고 바로 결과로 간단 말이에요. 결과지향으로 가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의 육친으로 볼까요? 육친을 보면 누구예요? 난 남자 입장에서는 부인이잖아. 그렇죠? 부인을 강하게 극설해요. 그 다음에 돈에 대한 욕심이 너무너무 많아. 이랬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들어오게 되면 경쟁 심리가 강해져가지고 이럴 때 대체적으로 보면은 집에 들어와서 부인한테 아주 폭언폭행하기 쉽고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직장에서 그만두고 사업하려고 돈 하는데 한 가지 또 문제가 나의 입장에선 부인이지만 부인이 여자가 맞죠? 나한테는 이성이에요. 이성이 운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와 같이 경쟁 심리가 강해져서 여자를 취하려고 한다. 돈을 쓴다. 그 다음에 여자를 아주 극설한다. 잔소리를 한다. 그 다음에 사표를 내고 내가 사업을 한다. 이런 운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흉신 중에서도 이렇게 편관이 들어온다. 상관이 들어온다. 세 번째 겁재가 들어온 것을 우리가 가급적이면은 좀 나쁜 우리가 살로다가 그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근데 좋은 경우도 있어요.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하는데 이 운이 들어왔어요. 나와 같은 운이 들어와 있죠. 그럼 나한테 힘이 되죠. 이랬을 때는 아주 지치를 일끔 밀어붙인답니다. 근데 내가 직장 생활을 하거나 내가 가만히 집에 있을 때 보면은 사표 내거나 부인을 굉장히 폭언폭행하기 쉬운 운으로 들어와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효라고 하는 것은 인성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이 을목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니까 을해가 이렇게 있어요. 여명이야. 나를 생해요. 여기는 양의 수고 여기는 음의 목이에요. 근데 여기는 바닷물처럼 큰 덩치의 현실적 물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부평초 같은 나무죠. 그쵸? 그럼 어떻게 되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떠돌아 다니는 사람이겠죠. 물 위에 나무가 떠있는 이력편주자네. 그렇죠? 대단히 왜 인신사에 해수의 역마를 놓고 한 조각의 풀이 바다 위에 떠있는 형국이라 돌아다니기를 좋아하는 역마를 놓은 사람이군요. 그러면 외국에 이민을 가거나 외국과 관련해서 일찍 직업을 뒀거나
아니면 집을 일찍 나와서 자수성가했거나 바로 틀림없어. 없는데 이 사람의 사주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다고 보시자고요. 요게 임수가 있고 요 자수가 이렇게 돼 있고 전부 다 물이죠. 물. 그렇죠? 이렇게 보자고요. 그러면 물 속에 나무가 어떻게 돼 있나요? 깔아앉은 형국이죠. 이 나무가 살아요? 못 살아요? 반드시 이 나무는 물의 힘으로 살긴 살아야 돼. 근데 이 물의 힘, 크기, 물이 이만해. 근데 나무의 크기는 어떻게 돼 있어요? 요만하다고. 이게 살아요? 못 살아? 못 산단 말이에요. 소행강 댐 속에서 물이 쫙 홍수가 지고 나면 10m의 띠가 어떻게 돼? 다 죽어버리잖아. 이걸 가지고 우리는 나한테 나로서는 육친으로 보면 이 수가 누구예요? 육친으로 보면 나를 도와주니까, 나를 생하니까 모친이잖아. 어머니잖아. 나의 입장에서는 수가 목을 생하고 수가 목을 생하고 수가 목을 생하는 나를 생하니까 어머니가 어떤 어머니예요? 영향력이 있다 없다? 대단히 어머니가 영향력이 강한 사람. 그럼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의 강력한 영향력 속에서 어머니가 이런 어머니야. 학원도 요 선생님이야. 이 선생님은 안 돼. 딱 데려다 놓고 딱 끝나면은 다시 또 데려다가 여기 이번에는 웅변학원이야. 요 선생님. 이 신맛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는 일은 어때요? 일 자체가 여러분, 일 자체가 단맛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써요, 일은. 근데 일의 결과는 어때요? 재성, 결과는 돈이잖아. 달잖아. 그래서 열심히 일한 그 맛은 써. 그러나 달아요. 그러나 사회는 어때요? 맵습니다. 매워요. 그래서 공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알뜰살뜰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맛으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만, 어쨌든 이 모든 것은 보세요. 나를 비겁을 중심으로 하고 여기는 전부 다 내가 주어인 거야. 내가. 그럼 보실까요? 내가 생하고 내가 극한다고 하는 것은 내 힘이 강해야지 되는 거예요? 어때요? 약해야지 돼요? 여기는 강해야 돼. 강이 필요해. 강하다는 것은 이런 강자예요. 아주 강하다고 하는 것은 이런 강자예요. 내가 강해야 돼. 여기까지는 첫째. 여기도 나를 극하니까. 그런데 내가 강해야지만 내가 열심히 일할 수 있고 내가 열심히 일한 결과를 취할 수 있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보시자고. 어떤 남자가 바람을 피워. 근데 돈이 많어. 돈이 무지무지 많아. 근데 바람을 피워서 한 사람을 예를 들어서 어떤 집을 만들어서 이중생활을 하게 한다고 보자고요. 그 사람은 그런대로 생활이 여력이 있으니까 어떻게 이중생활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해요. 내가 강하잖아. 돈이 많으니까. 그런데 내가 돈이 없어. 아주 약해. 그런데 한 사람을 이제 폼생풍선이라고 집도 얻어주고 했어. 한 달 뒤에 나타나질 않아. 잠적을 했어. 왜? 자격이 안 되잖아요. 왜? 내가 하는 영역들이잖아. 여긴 전부 다. 그래서 일단 내가 강해야지만은 식상이나 재성을 내가 일도 할 수 있고 내가 취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내가 약해도 인성은 나를 도와주는 어머니잖아요. 내가 약해도 나를 도와주는 우군이지요. 그렇죠. 근데 내가 강해도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들지요. 그래서 여러분 공부를 하면 어떤 결론이 나오나요? 공부해서 손해보는 거 있나요? 없어요. 이 공부자는 인성이 그렇죠? 공부는 나쁜 공부가 됐든 좋은 공부가 됐든 나쁜 공부가 있을 리가 없겠지만은 공부는 무조건 좋답니다. 왜? 나를 건강하게 해주니까. 그래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 비식재 관인을 목화토금수 오행과 빗대 가지고 내가의 관점과 그 다음에 너의 관점에서 여러분이 보다 분명히 공부를 하시는데, 비겁 식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해주는 것,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활동하는 것, 재성은 내가 극하는 것, 그 결과를 내가 갖는 것이에요.
관성은 나를 극하는 거예요. 직업이 세상을 좌지우지하죠. 어떤 여명이든 남명이든 나를 극한다는 것은 여명의 입장에서는 남편이 되지만 한편으로 직업이 되는 거예요. 남자도 그렇고. 요즘은 여자가 못 들어갈 직업이 없죠. 그래서 관성이 들어왔다고 하면 여자한테는, 자, 이렇게 해보시자고. 어떤 사람이 보니까 이래요. 신금이야. 어떤 사람이. 근데 2016년을 봤더니 병화가 이렇게 들어와. 병화, 동그라미 안 칠게요. 16년이야. 그러면 내년은 나를 극하는 어떤 운? 여기는 양의 화고 음의 금이니까 관인데 무슨 관이에요? 평관, 정관 중에서 정관이 들어왔어요. 정관은 여명이라 그래요. 여자한테. 관은 누구예요? 첫 번째, 육친으로 보면 남편. 두 번째, 우리가 육친으로 보면 남편이자 이성도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사회적 관점으로 봐서 뭐예요? 사회적 관점으로 보면은 사회적 관점 직업이잖아. 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그 다음에 심리적 관점으로서는 뭐예요? 천간이 합의 운이 들어오잖아요. 합의 운은 뭐예요? 병신이 합된다는 것은 안정의 운이에요. 정관은 안정, 합리, 보수적 이런 심리란 말이에요. 그럼 내년에 보시자고. 이 사람은 내년에 결혼한 사람이야. 남편은 있어. 내가 직장도 있어. 그런데 없는 건 이게 없네.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직업이 합의돼 들어와. 직업이 이동이 있다 없다? 있을 수 있는데 어떤 사람하고 만날 확률이 있다 하면 같은 직업에 놓은 사람하고 만날 확률이 많은 거예요. 이렇듯이 우리는 이 관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직업을 좌지우지하는 것이에요. 나의 남편이기도 하거니와. 그러니까 이 관은 뭐예요? 결국은 나를 극하니까 너에 의해서 내가 아니야. 너에 의해서. 그래서 여기는 식상재성은 내가, 관성과 인성은 너에 의해서, 직장, 직업에 의해서, 남편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다 분명하게 주어를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 이제 어떤 사람이 신금이야. 어떤 사람이 이제 이렇게 보시자고요. 기토야. 근데 내년이 병화가 이렇게 있어. 이게 뭐 여명도 좋고 남명도 좋아요. 내년에 신유 병화인데 이렇게 나를 생하는데 요 생이라고 하는 것은 양화 음토지요. 음양이 틀리면 인성은 인성인데 이때 편인 정인 중에서 정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정인은 육친적 관점에서는 모친이다. 심리적 관점에서는 주거의 안정화다. 사회적 관점에서는 계약, 승진, 승급 이런 게 들어와요. 그럼 기토 입장에서는 금전에 집을 사야 될까요? 내년에 사야 될까요? 내년에 사야 돼. 그럼 이 사람한테 이렇게 금년에 집값이 오른다 그래서 대출 금리가 싸서 이미 샀습니다. 그럼 이쪽에는 꽝. 내년에 뭐가 들어와요? 직장 생활하면 승진, 승급이 들어오거나 누군가가 스카우트해서 끌어가거나 운이 참 좋아지겠군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아까 우리가 했던 사상의 뭐니 해도 재부투식의 재관, 인식의 정인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비식적 관이는 여러 가지 어떤 관점, 즉 심리적 관점, 육적 관점, 사회적 관점 하나하나를 놓고 따지면은 여러분에게 이제 길흉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식적 관이는 나를 기준으로 전부 다 생이냐 극이냐 그거밖에 없어요. 생극.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런 운으로 들어와 있어. 병화인데 내년이 병화로 이렇게 들어와. 16년. 남자든 여자든. 근데 이 사람을 밑에 보니까 여기 이렇게 병신이야. 그 내년도 병신년이죠. 남자라고 보자고요.
내가 극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극하는데 부인의 자리에 뒀어요. 그렇죠. 남자 입장에서 부인이잖아. 내가 극하니까 부인이잖아. 부인은 부인을 잡는데 이걸 우리는 십성 중에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비식재 관인 중에서 내가 극하는 것. 재성 그랬잖아. 그렇죠. 재성. 재성인데 양의 화, 양의 금이니까 음양이 갔을 땐 뭐라고 했나요? 편재, 정재 중에서 편재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똑같이 내년에 편재의 운이 또 들어와. 그러면 이 사람은 답이 나와 있어. 내년에는 요 똑같은 기운은 나한테는 비견겁재지요. 나의 친구, 동료, 형제, 자매. 그렇죠. 그 사람하고 뭐를 다투는 거예요? 돈을 다투잖아, 죄를. 그렇죠? 그럼 내년에 이 사람은 돈 문제로다가 친구, 형제, 나 주변에 있는 사람, 동창들한테 손 벌리거나 돈을 빌려주거나 받거나 해가지고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비식재 관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다 주어가 돼. 이게. 근데 여기서는 비견겁재는 나와 같은 거니까 오직 내가 주어가 돼서 내 기운이 커져서 돈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식상과 재성은 내가 생하고 내가 극하고, 환생과 인상은 너가 나를 극하고 너가 나를 생하는 것. 그러니까 전부 다 관점을 사회적 관점, 여기는 이제 육신적 관점에서는 형제, 친구 전부 다 그쵸? 동료들이고, 사회적 관점에서는 돈의 문제, 심리적 관점으로 들어가 볼까요? 내년에는 어떤 심리가 생겨요? 돈과 관련해서 테이크하려고 사업하겠다, 뭔가 돈을 빌려야 되겠다. 그런데 남명의 입장에서 또 뭐예요? 육신의 관점에서는 여자 문제가 또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양의 화고 여기는 양의 금이죠. 그럼 이 관계야. 돈 문제로다가 내년에 한마디로 눈물 흘리는 소가리를 하는 사주. 이걸 우리가 신설에 가면 복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배울 건 없고요. 내년에는 여자 문제, 돈 문제로 끙끙 소가리 하다가 불미한 거예요. 아름답지 못한 결론을 차지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비식재 관인의 힙성을 우리가 생극의 관점에서 한번 쭉 이렇게 따져봤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힙성을 이제 사주팔자를 그려놓고 그러면 어디에 좌우, 그 다음에 어느 궁성, 어느 위치에 놓여 있지만 사주팔자가 편하고 일생이 잘 돌아갈 건지에 대해서 궁성론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시자고요. 질문이 하세요? 질문 있어요?